다음은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는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차 실행 구조와 조건 실행 구조, 반복 실행 구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순차 실행 구조는요, 명령어들이 메모리에 저장된 순서대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조건 실행 구조는 명령어들이 선택적으로 실행되는 구조이며, 반복 실행 구조는 명령어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이 순서대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차 실행 구조는 메모리에 저장된 순서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0번지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저장된 순서대로 실행되는 걸 의미합니다. 조건 실행 구조는 명령어들이 선택적으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명령어 쭉 실행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선택적으로 다음을 실행할지 말지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반복 실행 구조는 명령어들이 반복되는 실행 구조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 명령어 세트, 코드 블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블럭은 이게 반복적으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 즉 실행 구조는 같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어문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실행 구조 중에서 조건과 반복에 해당되는데, 제어문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합니다. 즉 아까와 같이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실행한다든지, 코드 블럭을 반복적으로 실행한다든지, 이와 같이 순차적 실행 구조의 기본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서 선택적으로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구조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문장이 스테이트먼트라고 제어문이라고 하고,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조건 실행과 반복 실행 구조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어문의 종류는 조건문과 반복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은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로 해서 조건 실행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f하고 switch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공해서 이런 조건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복문은 이터러티브 스테이트먼트로 해서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코드 블럭을 루프를 돌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구조가 되겠죠. C에서는 while, for, do while 이 세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if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 if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 if문은 프로그램에서 다음 문장 실행 여부 판단은 조건 표현식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평가 결과가 참이면은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면은 다음 문장을 스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 표현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건 표현식이 주어지고 그 조건 표현식을 평가를 해서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실행하는 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하나 이상일 경우 블록으로 표현한다. 즉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하고 만족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에 실행되는 게 문장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블록으로 표현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 블락의 C에서 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코드 블락을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문장을 중괄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것을 블록이라고 하고, 또 블록이라고 표현도 가능하지만 복합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문의 신텍스는 이와 같습니다. if하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expression 조건 표현식이 있고, 이 조건 표현식은 가로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바로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else로 해서 그 다음에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조건이 있고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하고 만족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트 1은 true인 경우고 스테이트 2는 false인 경우가 실행되는 겁니다. 즉 스테이트먼트 1과 2가 선택적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둘이 동시에 실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돼서 이 실행이 완료되면은 같이 이 지점에서는 같이 합류하게 되는 거죠. 조건을 만족하면 이걸 실행하고 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인데요. 문장 실행 여부 판단을 위한 표현식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인 same, different, greater than, less than, greater than equal, less than equal 요 6가지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게 됩니다. x와 y가 같은지 다른지, 아니면 x가 y보다 큰지, x가 y보다 작은지, x가 y보다 크거나 같든지, x가 y보다 작거나 같든지, 이렇게 여러가지 컨벤션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y가 x와 g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쓸 수는 없고, 이것을 x가 y보다 작고 and 그 다음에 y가 g보다 작다, 그러니까 x가 y보다 작거나 y가 g보다 작다, 이 얘기는 y가 x보다 크고 g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릴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해서 그 if 부문의 참과 거짓을 판단한 다음에 참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거짓인 부분은 else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이런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은 선택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로지컬 오퍼레이터 and, or, not을 사용해서도 이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인 경우에는 소시오킷 이베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피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 앞 연산에도 이미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뒤에 오는 연산은 별도로 실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행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2가 3보다 크다, 이건 폴스죠. 이미 폴스인 상태에서 뒤에 뭐가 오더라도 엔드 연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연산에도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폴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엔드 연산의 두 번째 이 연산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결정되게 됩니다. 자, 이 부문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스테이트먼트 케이스, 즉 if 조건문 있고 다음에 오는 true하고 false가 단일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이 그냥 한 문장씩 쓰면 됩니다. 하지만은 멀티플 스테이트먼트 케이스는 이와 같이 블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블락이라고 하면은 중괄호를 사용해서 else문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락을 사용해서 폴스 블락을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싱글 블락인 경우에는 조건을 테스트해서 조건이 만족하면은 다음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은 폴스인 경우는 다음 스테이트먼트를 스킵해서 그 다음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true나 false가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스테이트먼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블락을 형성해야 되고, 블락은 이와 같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코드 블락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true인 경우에는 한참 떨어져 있거나 다른 장소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멀티플인 경우에는 블락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if 다양한 형태의 이 부문을 여기에 도식화한 건데요. 먼저 이 경우에는 else가 없죠.
즉 이 경우에는 참인 경우만 실행하고 폴스인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즉 참인 경우에는 이 코드를 블럭을 실행하고 이 다음에 있는 코드 블럭을 실행하죠. 폴스에 있는 경우도 여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폴스인 경우에는 없고 참인 경우만 실행하고 실행하는 트루 블럭만이 포함되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그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인데 if 컨디션이 있고 다시 else가 있고 다시 if가 있고 컨디션이 있고 다시 else가 있고 컨디션입니다. 컨디션을 연달아 이렇게 체크하죠. 네스팅에서 이 컨디션을 만족하면 여기를 실행하고요. 이 블럭 1을 실행하고 이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다시 두 번째 컨디션을 체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이걸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이걸 실행하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블럭은 이 조건이 만족될 때, 두 번째 블럭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단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1번 조건도 2번 조건 다 만족하지 않았을 때 여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네스팅 되는 경우인데요. if 안에 또 다른 if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것을 만족해야지만이 이게 실행됩니다. 두 번째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true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조건을 연달아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 조건 내에서 다시 true 블럭 내에 다시 조건이 또 하나는 이중 조건 자체가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이 네스팅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 예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프리네프나 스캔프를 쓰기 위해서 표준 라이브러리 하면서 인클루드 하고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실제로 프리나가 이 enter your score라는 문장을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캔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스코어 값으로 전시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 스코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스코어가 90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0 이하인 경우에는 두 번째 이 else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블럭으로 쓸 이유는 없지만은 블럭으로 써줌으로써 리더빌리티,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nd를 찍고 리턴하게 됩니다. 리턴 0,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의미고, 이 리턴 값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동일한 구조인데요. 여기서는 if, else 하나만 있지만 여기는 if, else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0점 이상인지 스코어가 90점 이상인지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80점 이상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60점 이상인지를 체크하고, 60점 이하가 되겠죠, 여기는. 그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체크해서 90점 이상이 아니면은 80점 이상인지를. 그럼 여기서는 90에서 100점 이상이 되고, 여기서는 80에서 89점 사이가 되겠고, 여기는 60에서 79점까지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 부문은 조건을 테스트해서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서로 취하는 행동이 다를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위치문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문은 이 부문을 갖다 좀 더 다양화시킨 건데요. 컨트롤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실행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다. 아까 이 부문 같은 경우에는 true냐 false냐 요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근데 스위치는 이것은 if라는 조건문에 대한 if는 아니겠죠. 스위치 내부에 있는 어떤 값을 판단해서 이 값이 가지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따로따로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true, false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컨디션을 체크해서 그 컨디션 결과에 따라서 또는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행 경로를 가지게 되는 멀티플 실행 패스를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컨트롤 익스프레션의 결과 값이 정수나 문자여야 된다 이렇게 되죠. 실수나 문자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절에는 변수, 실수, 문자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나 문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케이스는 기타 조건으로 앞에서 언급되진 않은 조건을 의미하게 되었고요. 블락 문장을 사용해서 블락 밖으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만족한 다음에 그 조건이 해당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 다음 조건을 또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반드시 한 조건을 실행이 끝나면은 브레이크를 써서 그 스위치문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스위치문의 신텍스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스위치, 키워드, 케이스 키워드, 브레이크 이게 다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디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장이 실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콘스탄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나 문자여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 익스프레션의 결과에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 케이스 콘스탄트 1이냐 2냐 3냐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지금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요. 익스프레션이 있고 이 익스프레션을 체크를 해서 이 값이 콘스탄트 1, 2, 3에 해당되는지를 다 체크해서 그게 해당되면은 해당되는 코드 블록들을 다 실행하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케이스문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같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포함시키고요. 이게 프리네프를 써서 이런 메시지를 화면에 찍게 됩니다. 오퍼레이터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고요. 이 입력된 오퍼레이터를 OP라는 변수, 캐릭터 타입의 변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개의 오퍼란드를 받아들이는 프린네프, 메시지를 내보내는 프린네프가 있고, 이 스캔F를 통해서 이 입력된 두 개의 값을 N1, N2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항상 스캔F는 아규먼트 리스트에 들어오는 이 모든 변수는 변수명이 아니라 변수의 어드레스, 즉 %를 사용해서 어드레스를 취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첫 번째 얻은 오퍼레이터 타입에 따라서 오퍼레이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곱하기나 나누기냐에 따라서 각각 취하는 오퍼레이션이 달라지고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되고 항상 케이스 다음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사용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유저가 요 네 가지 외에 다른 걸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에러 오퍼레이터 not correct라는 에러 메시지를 찍고 실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조건을 해당하는 이게 주로 이제 변수라고 했죠. 이 변수 값을 읽어서 그 변수 값에 따라서 다양한 분기를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런 스위치문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